안녕하십니까. 안내배 안병무입니다. 매년 ISF 행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보안의 위협의 동향이라든지 또 이에 맞는 대응 방안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좀 대신해서 저희가 주제를 좀 다양한 주제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엔드포인트 하드닝을 통한 공격 표면의 최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내부의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시고 또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엔드포인트 하드닝에 관련된 개념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랩이 제공하고 있는 안랩 EPP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한 하드닝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드포인트 하드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엔드포인트를 위협하는 다양한 보안의 위협들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S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악성 코드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관리자분들이 내부에 운영을 하시면서 제한된 리소스로 또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관리해야 될 단말의 수가 증가를 한다든지 또 규정을 해야 될 그런 정책의 수도 복잡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위협들이 유입되는 구간이라든지 또 내부에 침투된 공격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좀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의 탐지를 회피를 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도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실제 엔드포인트는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중요한 DB라든지 서버에 접속하는 그리고 업무용 PC를 통해서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사내에 있는 중요한 정보라든지 또 대외 고객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장을 하고 활용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으신데요. 웹이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시면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유입 경로로 활용이 된다든지 유출 경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하시는 PC 단말,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해서 사용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안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안의 사내 정책을 굉장히 많이 준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보안 정책에 대해서 준수를 좀 인식에 대한 수준이 차이로 인해서 하지 못하시는 임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실제 내부의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파괴를 한다든지 여러 관리자분들의 의도와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이 다변화가 되면서 실제 발견된 악성 코드나 지능화된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OS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취약점 기반의 제로데이 공격은 특정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최초 취약점이 발견됐을 시점에 실제 벤더를 통해서 보안 공고문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실제 패치가 배포되기 이전에 관련해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설정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약점이 활동하는 형태에 대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을 해보면 최초의 보안 공고문이 배포되기 이전에 고급 해커에 의해서 이런 취약점들은 발견이 되게 되고요. 실제 고급 해커들은 자신들이 공격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생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포에 활용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초급 해커들은 고급 해커들이 작성한 그런 공격 도구들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급 해커들에 의해서 실제 그런 툴들은 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동화된 스캐닝이라든지 공격 도구로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계속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공격 도구들은 확산이 되고 또 보안 솔루션들의 그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법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빌드가 되고 재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고급 해커에 의해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초기 공격 도구가 배포가 되면은 그때부터 제로데이 위험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제조사를 통해서 패치가 배포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 시간적인 차이를 저희는 제로데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패치가 배포된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기업이나 기관에서 관련된 패치를 즉각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MS17-010 취약점은 2017년 3월에 제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패치가 배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취약점은 다양한 공격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격 툴을 이용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도마다 발생되는 취약점의 수를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해봤을 때 진짜 2017년 이후로는 매년 10만 개 이상의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된 악성 코드라든지 공격 도구들은 내부에 있는 중요 데이터를 유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출 사고에 대한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실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문의한 결과, 실제 민간기업 기준으로는 해킹이라든지 악성코드, 그리고 외부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한 부분들을 1순위로 꼽아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이제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 이 부분을 가장 상위에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대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는 이제 최초의 유입 방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악성 코드가 활용되는 취약점을 사전에 좀 패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또 그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직원의 실수라든지 고의로 인해서 유출되는 부분들은 실제 공격자에 의해서 내부에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암호화가 된다든지 또 유출을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위협과 그리고 공격 기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공격이 유입되는 그런 경로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엔드포인트의 그런 특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파일 공유라든지 심지어는 USB 매체와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위협과 또 이제 악성 코드 감염 및 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 하드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드포인트를 단단하고 강화를 시켜서 실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침해 사고의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공격의 표면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노력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엔드포인트 하드닝 관점에서 안랩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대응 방안에는 어떠한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 하드닝은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공격의 표면을 이제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단계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공격이 유입되는 것을 방어하는 유입 방어가 있을 거고 또 내부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는 영역도 있고
또 이제 관련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단계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안티말웨어를 통한 이제 백신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죠. 백신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이제 랜섬웨어도 예방을 하고 뭐 행위 분석을 관련한다든지 또 호스트 기반의 방화벽이라든지 IPS 기능을 통해서 취약점을 이용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방어하는 부분들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패치를 통해서 실제 OS나 어플리케이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임직원들 PC에 있는 단말의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조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에 있는 파일, 그리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들을 실제 암호화를 해서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실제 공격자에서 활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도 실제 필요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체 제어를 통해서 실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USB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서 오고 가는 파일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일련의 이제 엔드포인트 하드닝을 위한 단계별 관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들은 안랩은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랩 V3 기반의 백신 솔루션, 그리고 PMS 솔루션인 EPP 패치 매니지먼트, 그리고 넷피시지 킴으로 잘 알려져 있는 EPP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유출 방지에 특화되어 있는 EPP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가 관련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안랩의 백신 솔루션은 V3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PC 보안을 기준으로 하는 V3 인터넷 시큐리티라든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맥OS에 특화되어 있는 V3 for Mac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서버 보안에 특화되어 있는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서버를 보호하는 백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가상화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V3 for VDI 제품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OS를 통해서 실제 데스크탑 용도로 활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신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V3 데스크탑 for 리눅스 제품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고객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백신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사 방문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실제 무료 백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료 백신과 관련된 내용에서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백신 자체는 무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관련해서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백신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또 관련된 계정 권한이라든지 또 인사정보를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 내부에서 발생한 장애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지원 관련된 내용도 별도의 비용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솔루션 자체는 무료일지 몰라도 그에 수반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정말 무료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신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전체적인 비용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솔루션 제공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악성 코드 위협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지원이 가능한 보안 전문 파트너의 역량 확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눅스 서버에 대한 보안을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 저희 안랩에서 접수된 리눅스 악성 코드에 대한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016년도는 전년 대비 약 한 630%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 같은 경우도 실제 전년 대비 한 290% 정도 증가를 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가 발생하는 리눅스 서버를 겨냥한 악성 코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10만 개 이상을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 코드인 코인 마이너류들이 리눅스 서버를 타깃으로 해서 많이 이제 배포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서버분들은 대외 고객 서비스를 하신다든지 내부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 해야 될 업무에 리소스가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리소스의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리눅스 서버에 대한 CPU 점유율이라든지 메모리 점유율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이 되어서 100%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인 마이너류와 같은 악성 코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의 수량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에 대한 보안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랩은 이런 리눅스 서버에 특화되어 있는 백신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OS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OS 버전에서 실시간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자가 지정한 대상 및 설정한 시간에 예약 검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약 검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행해야 될 그런 이제 운영 관점의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PU 예약 검사를 수행을 하실 때 이제 CPU 사용량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랩이 제공하고 있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안랩 EP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PC뿐만 아니라 서버까지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운영 서버다 보니까 검사를 예외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안랩 패치, EPP 패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플랫폼 기반의 전문 패치 관리 솔루션입니다. 실제 안랩은 자체 패치랩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통해서 패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안정성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사에서 배포된 패치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관련된 CDN 서버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패치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검증된 패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 자체 패치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결성 검증을 통해서 실제 폐쇄망 환경에서도 패치를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랩 EPP를 통한 보안 솔루션 간의 이제 통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연계 정책과 대응 부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영체제도 다양하고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한데요. 실제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운영체제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패치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패치 적용 시에는 지점이라든지 사업장마다 네트워크 대역폭이 상당히 현저히 낮은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이런 대역폭 설정 기능을 통해서 밴드위스가 이제 좋지 않은 지사나 사업장 기준으로도 패치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설정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권장 소프트웨어라든지 금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PP Security Assessment라는 솔루션입니다. 취약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조치하는 솔루션인데요. 이미 네피시 지킴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루션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운영하시는 보안 정책에 따라서 관련된 취약점들을 완전히 자동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설정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임직원들마다 이제 인식하시는 보안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IT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 항목들을 임직원들이 보시는 PC 화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시고 즉시 원클릭으로 손쉽게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들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랩 EPP를 통해서 솔루션 간의 관련된 유기적인 연기 정책이라든지 대응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또 사용자 PC 바탕화면에서 이제 메인 화면으로 종료를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취약점이 조치가 되지 않을 이상 P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료를 방지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납 연동 없이 관리자가 설정한 기준 점수 이하 시에 PC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점검, 설문 기능들을 통해서 사내 임직원분들의 보안 인식 제고에 도움을 드리는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EPP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제품 솔루션 기준으로는 임직원들이 실제 자기주도형 보안을 통해서 취약점들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컨셉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보안 관리자분들께서 다양한 업무들로 인해서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임직원분들이 주도하에 그런 자신이 운영하는 PC라든지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한 취약점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EPP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고요. 개인정보에 특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내부에 설정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서 해당 파일을 완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한 그런 출력 제한이라든지 출력할 때 워터마크를 삽입을 해서 향후에 추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PP를 통한 유기적인 연기 정책 및 대응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별도 모듈을 제공을 해드리고 모듈 연동을 통해서 이미지 내에 문자 검출을 위한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OCR이라고 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서 실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을 경우에 이미지에도 분명히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OCR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검출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별도 모듈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메일, 메신저, 다양한 USB와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그런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는 기능들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엔드포인트 하드닝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관리해야 될 엔드포인트 단말은 수많은 이제 그 단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단말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입 방어, 그리고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엔드포인트 단말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보안 담당자분들의 리소스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실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실제 관련된 그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의 매니지먼트로 관리를 하고 또 관련된 기능들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동작해서 할 수 있게끔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안랩 EPP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랩 EPP는 백신 솔루션인 V3뿐만 아니라 EPP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솔루션이죠. 그리고 EPP 패치 매니지먼트, EPP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EDR 솔루션에 대해서 통합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싱글 매니지먼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엔드포인트에서 다양하게 동작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통합을 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글 매니지먼트와 원 에이전트 관점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저희가 안랩 EPP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부에 운영하시는 그런 관리 포인트들 그리고 각각의 그런 그룹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사용자와 그런 역할, 업무에 따라서 정책들도 세분화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실제 운영하시는 엔드포인트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역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종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또 세분화해서 그룹별로 관련된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안랩 EPP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연계 규칙을 통한 자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실제 V3, EPP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또 EPP 패치 매니지먼트, EPP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EDR까지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자동 대응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공통 관리 부분엔 공지사항을 보낸다든지 관련된 오류 리포트를 수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V3를 통한 이제 악성 코드 검사를 하고 지원되지 않은 적용되지 않은 패치를 실행을 해서 패치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드포인트 하드닝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드포인트 하드닝을 통해서 이제 최신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통해서 그런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최초로 유입 방어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내부에 있는 정보를 유출을 차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엔드포인트 백신은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패치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런 엔진이나 시그니처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공격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침해 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 이러한 부분들은 백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다양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패치 상태를 이제 최신으로 유지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정책이라든지 게스트 계정의 이제 사용 여부라든지 그리고 취약점이나 보안 설정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화면 보기 같은 설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보안 설정들이 잘 점검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또 관련된 중요 파일들이 내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실제 엔드포인트 하드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